안녕하세요, 조성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포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친구의 아는 사람을 조심해라 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스테이키 기술자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도 박사들이죠. 그 포카로 기술을 부려가지고 포카도 주고 스티플도 주고 하는 스테이키 기술자들이 저는 적게 잡아도 100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돈벌이가 안 돼서 그러는지 200~300만 원 받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몇백을 들여서 힘들게 그 기술을 배운 친구들이, 이 사기꾼들이 다들 어디 가서 게임을 할까요? 전부 다 하우스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기술이 더 좋은지 하고서 카드를 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몇몇은 하우스 불법 도박장이든 하우스 같은데 선수로 고용돼서 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들은 다 눈먼 돈 찾아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찾아다닐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겪었었던 얘기입니다. 친구들하고 친목으로 포카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즐기면서 포카를 치던 시절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종목은 하이로 게임이었습니다. 세븐오디 하이로 게임. 하이로 게임은 일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겠지만은 포카의 세븐오디의 하이 게임과 로, 족보가 없는 로, 그리고 그게 이제 판이 끝나고 나서 둘이 놀아가는 거고요. 또 스윙이라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로든 하이든 독식하려고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룰입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상당히 다이내믹한 그런 게임이라서 저는 즐겨 했었는데요. 항상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분당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하루는 대전인가 대구에서 일을 하던 친구가 분당에 오면서 모르는 사람을 둘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냥 따라왔다고, 포카 칠 거 아니다고, 그리고 옆에서 구경하고 또 간다고, 거래처 사장이고 뭐 당구도 맨날 같이 치고 그런 사람이라고 뭐 김 사장 이러면서 저희한테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은 자기는 하이로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리고 카드 잘 못 친다 그러고 등 뒤에서 처음에는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돼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6명까지 가능하니까, 그날은 5명밖에 멤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껴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럼 해도 되냐고 그래서 자기 좀 그러면은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껴서 첫날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게임을 안 하는데 친구가 데려왔다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카드 섞는 거나 게임하는 거 지켜봤는데 상당히 어설프고 어눌한 듯이 카드도 돌리고 그리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보니까 풀하우스라든지 포카드가 왕왕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포카드 나올 때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항상 딜을 했었던 친구가, 그 친구가 데리고 온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딜을 할 때는 제가 딴전을 피는 척하면서 쓱 보니까 게임 도중에, 이 하이로 게임은 판이 끝나고 나서 원래는 로가 돈을 나누고 하이는 카드를 잡는데, 그때는 아마 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한 판씩 이렇게 돌리는 그런 룰로 정해서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6판에 한 번씩 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딜을 하는데 카드가 계속 진행 중인 와중에 카드를 이렇게 추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고 그 친구가 돌릴 때 보니까 기술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이 새끼 이거 친구란 놈이 이 친구들끼리 친목하는데 이 기술자를 데리고 왔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요것들 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었고요. 제가 가장 많이 이기고, 그리고 그 대전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데리고 온 그 아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2명을 대전팀이라고 할 텐데, 이 둘이 조금 이기고요. 나머지는 다 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집에 가면서 야, 이 친구놈이 어떻게 친구들끼리 하는 친목판에다가 이런 기술자를 데리고 왔을까?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에 다시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대전팀, 이 친구와 이 아는 사람, 이 둘이 타겟을 저로 잡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제가 이기고 그 전주에 했을 때도 자기들 기술자까지 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이겨가고 자기들은 말 그대로 조금 이겼는데 경비도 채 안 나올 수준으로 이겼으니까 저를 이제 타겟을 잡고 어떻게든 저를 한번 엮어볼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날 게임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기술자가 딜을 하면은 저한테 봉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3봉 출발이요. 근데 저는 티도 안 내고 4구, 5구에 그냥 꺾었습니다. 4구에 봉인데 패가 안 좋은 척하고 죽어버리고 티를 안 내고 5구에 제가 타이틀이 됐는데 역시 별로 패가 안 좋은 척하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의아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아무 티도 안 내고 그냥 패가 안 좋은 것처럼 죽어버리니까 이 기술 부린 놈은 기술이 잘못 들어갔나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내가 눈치를 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거기 플러스 이 친구란 놈하고 이 아는 사람 이 둘 기술자 이 둘이서 그 기술도 부리고 때때로는 핑퐁을 치는 겁니다. 하이로는 둘이 놀아가지니까 둘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끼면은 서로 레이스를 주고받아가지고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이고 둘이서 하이로로 놀아가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기회가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기회가 오는 걸 기다리다가 어느 시점에 한번 기회가 저한테 왔는데 물론 저는 이기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던 와중에 기회가 한번 온 게 그 둘과 나 해서 3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구에 저는 후러쉬가 메이드 됐습니다. 에이스, 킹, 퀸 후러쉬가 되고 로우는 역시 1, 2, 3인가 숫자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6구에 4가 떨어지고 그럼 로우는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6구까지 근데 6구까지 제 패는 액면에 낮은 카드 2장, 높은 카드 2장이고 그린 카드가 석 장이 깔려 있었는데 3구, 4구, 6구에 깔려 있으니까 제가 그때까지 레이스를 한 번도 안 했으니 이 친구들이 아직 나는 프러시 메이드가 아닐 거다. 그리고 액면에 넉 장이 로우가 깔려 있으니까 2장이 깔려 있고 2장은 높은 카드가 깔려 있으니까 로우는 메이드가 안 됐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를 가운데 놓고 둘이 양싸대기를 날리는 겁니다. 이쪽에서 레이스하고 또 이쪽에서 받아서 거기다 레이스하고 나는 콜. 그렇게 해서 6구까지 들어가고 히든까지 들어갔는데 히든에 역시 내 왼쪽에서 레이스를 하더라고요. 그걸 맞받아서 또 그 아는 사람이라는 그 사기꾼이 기술자가 또 거기다 빠꾸 레이스를 하고 그런데 히든에 저한테 뜬 카드가 독자 6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냐? 로우는 1, 2, 3, 4, 6 퍼펙트 6라는 로우 카드 중에서 가장 높은 카드가 들어오고 하이 카드는 이미 6구까지 해서 아카 그림이 메이드가 됐었고요. 다이아. 아주 환상적으로 좋은 패죠. 근데 액면으로는 로우도 메이드가 안 나오고 하이 카드는 그림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양쪽에서 레이스를 했는데 처음으로 그 판에 히든의 맥스로 제가 레이스를 빠꾸 날아갑니다. 마지막에. 판이 이미 꽤 많이 커졌죠. 한 사람을 죽이려고 양쪽에서 레이스를 주고받고 했었으니까 둘이서. 저는 계속 콜 따라갔었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히든에 제가 거기다 대고 빠꾸 레이스를 하니까 당황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힘들죠. 그 양쪽에서 계속
4구, 5구, 6구 하면서 양쪽에서 레이스로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약한 모습 보이고 콜 쫓아오던 사람이 히든 막판에 레이스 또 날라오고 레이스 날라온 데다가 역바꾸 레이스를 날리니까 양쪽 다 그때는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그리고 약한 모습 보이지도 못하고 거기다 대고 또 빠꾸도 못하고 제가 카드를 잘 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빠꾸도 못하고 결론은 둘 다 콜콜 들어와서 눈치 보는데 눈치 볼 틈도 없이 저는 한쪽은 줄 메이드에 한 8탑, 7탑 정도로 봤었고 한쪽은 투페어로 말랐었고 역시 8탑인가 그랬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둘이서 한쪽이 로우 한쪽이 하이 해가지고 놀아가졌을 텐데 히든까지 다 레이스가 끝나고 그날에 가장 빅판이 형성됐는데 제가 숨도 안 쉬고 스윙을 해가지고 그 판은 독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날 하여튼 둘이 은행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기술자랑 그 대전팀이 말 그대로 쌩오링 완전히 개박살 나가지고 돌아갈 때 제가 톨비하라고 기름 넣고 톨비하라고 딸랑 5만원 주고 그냥 입 딱 씻고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또 그 기술자는 저 아닌 제 친구한테 몇십만원 빌린 것까지 흔히들 대가리라 그러죠. 몇십만원 갚아야 될 빚까지 생겼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호구들 판이다 생각해가지고 이 친구놈하고 친구가 데리고 온 이 기술자까지 해가지고 같이 왔다가 그날 된통 당하고 첫날 조금 이겨간 돈에 본전하고 은행까지 갔다 온 돈까지 해서 그날 크게 당하고 나서 결론은 쌩오링 나가지고 야밤에 대전으로 차 몰고 돌아갔었거든요. 제가 뭐 포카를 잘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포카를 친목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즐기는 건 좋은데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모르는 사람 시종일관 제가 얘기했었던 하우스 같은 데는 절대 궁금해서라도 가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취미생활로 친목을 이렇게 친목으로 포카를 하는 거는 저도 좋아하고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꼭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 친구란 어떤 놈이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포카판에 데리고 오는 사람 그렇게 해서 판에 끼어드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어차피 우리가 포카를 치더라도 모르는 사람하고 치진 않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럼 다 아는 사람 친구들인데 꼭 거기에 초반에 얘기했었던 1000명 넘는 이 기술자들이 꼭 끼어들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유념하시고 즐기면서 취미생활로 포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